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원입니다. 56세 남자 환자분 5일 전부터 발생한 콧물, 기침, 인후통 증상으로 아픔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5일 전에는 하루에 37.8도까지 열이 올랐고 약간의 몸살이 지속되는 상태였다고 해요.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면서 서서히 콧물이 진해지면서 증상이 호전됐다고 합니다. 2019년 황금돼지해, 새해를 맞아 찾아온 감기. 감기 안 걸려보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네, 라디오 특진 오늘은 내과 선생님 김동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병원 중에 가장 친근한 곳 중 하나가 바로 내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라디오 특진 함께 하셨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히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은 처음이라 떨리네요. 효자동 신시가지 건강지킴이 하늘내과 원장 김동규입니다. 앞으로 제가 라디오 특진에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내과 하면 감기 하면 내과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도 감기 환자분들 많이들 방문하시죠?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지면은 환자분들이 면역력이나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오는 편이세요. 네, 이렇게 환절기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절기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오히려 추운 날보다 더 많다고 들었는데 이건 정답인가요? 예, 둘 다 어느 정도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면 실내 생활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감기 바이러스 전파가 쉬워지고 또 환절기 때는 이제 알러지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기에 몸이 더 약해지게 되는 거죠. 환절기 때. 그렇죠.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쉬어주기만 하면은 특별한 치료 없이도 치유되는 게 감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병에다가 이제 약을 주면은 내성 생긴다. 버릇 잘못 드니까 감기 같은 것은 그냥 버텨야 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끔 정말 어르신분들 중에서는 이제 일부러 약을 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이게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감기는 이게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가 없습니다. 이게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을 쓰는 건데 약은 어차피 항생제 같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내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내성이 생기지 않으니까 약 먹어도 되겠네요. 그죠. 네. 힘들면 안 되니까요.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감기는 많이 걸릴수록 면역력이 생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몇 번 걸리다 보면 다시 걸릴 확률 좀 없어지나요? 그럼 참 좋겠는데 네. 이게 면역력이 잘 생기지는 않아요. 안타깝게도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네.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1년에 성인은 한 4번 정도, 소아 같은 경우는 10번까지도 감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은 면역력이 생기지 않는 걸까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네, 감기를 또 방치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게 합병증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현명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을 너무 거부해도 그렇게 보면 이제 큰 병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감기로 몸이 약해지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중이염이나 폐렴, 부비동염 같은 2차 감염들이 생길 수가 있으시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만 먹는다고 해서 감기가 안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기의 특별한 예방법 같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특별하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잘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을 자주 씻고 기침 예절을 지키는 것이 바이러스를 없애고 전파를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만 자주 씻어도 어느 정도 감기는 예방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밖에도 요즘 정말 춥잖아요. 네. 날씨가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활동들 많이 할 것 같은데 실내에서 이렇게 먹기에 감기에 좋은 음료나 간식 같은 것들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배즙,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뱅쇼, 일본 같은 경우는 달걀술 같이 감기 때 좋은 이 간식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뱅쇼 좋죠. 네. 근데 뭐니 해도 네. 충분히 물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직장인분들 중에서는 이제 실내 활동 많이 하실 텐데 웬만하면은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렇죠. 환절기에는 아무래도 물을 달고 사는 게 제일 좋죠. 이 몸무게 곱하기 0.3 이런 식으로 법칙이 있다고도 들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몸무게가 이제 73kg이거든요. 네. 그래서 통계로 봤을 때 한 2.1리터 정도 하루에 마시면 좋다 이러는데
보통 그 정도 마시면 괜찮을까요? 보통 겨울철에는 그거 이상 드시는 거를 좀 권하는 편이고요. 대개는 이제 소변 보는 양으로 이제 계산하기도 합니다. 소변 보는 횟수가 예를 들어서 너무 많아진다. 그럼 그거는 좀 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내가 소변을 5번 이내로 본다. 그런 경우에는 너무 적게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드셔주는 게 필요합니다. 소변의 횟수를 체크하면서 물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것도 대처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마지막으로 감기에 대한 궁금증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전 정말 궁금했는데 감기 초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성인의 경우에 말하는 거예요. 깨끗이 씻고 이제 자기 직전에 네. 소주 한 잔 이렇게 타서 고춧가루 팍 풀어가지고 탁 먹고 자면은 감기가 그냥 낫는다. 이 말이 있는데 이거 항상 궁금했거든요. 정답인가요? 이게 저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네. 이게 술을 먹으면은 몸의 온도가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체온이 올라가면은 면역 세포에 어떻게 보면은 그 힘 자체가 조금 강해지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조금 생길 수도 있겠지만 결국 술이라는 게 결국에는 몸에 있는 수분을 부족하게 만들고 또한 깊은 수변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기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지 피해라.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새해도 왔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쌀쌀한 겨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친구인 감기가 찾아오기 정말 좋은데요. 연인과 따뜻한 뱅쇼 한잔 하면서 그리고 일중에는 충분한 물도 섭취하면서 건조하고 추운 겨울 이겨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감기는 약 먹어도 괜찮습니다. 너무 피하다가는 오히려 병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이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일내과의원 내과 전문의 김동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